홍서범 조갑경 아들의 불륜 사태, 이혼 논란이 아직까지 시끄러운데 라디오스타 출연은 강행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입장 설명은 없고 홍보만 있는 라디오스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홍서범 씨뿐만이 아니라 조갑경 씨가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스타 다음 회차 편의 예고편에서 조갑경 씨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스타는 보도자료로 홍보는 하는데 입장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4월 1일 날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 라디오스타에 대해서 별도의 편집 없이 진행한다, 안 한다,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작진은 토크쇼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출연자 한 명을 완전히 덜어내는 편집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는 제작 편의를 최우선에 둔 결정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한 명만 편집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방송하겠다라는 겁니다. 라디오스타 출연은 강행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불륜 의혹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연이 강행된다라는 겁니다. 야, 심각하지 않을 수 없죠. 사실 이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의 방송 출연 활동은 예전부터 꾸준했고요. 최근에 90평대 펜트하우스에서 두 딸과 지내는 모습 이전에도 이렇게 두 딸은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탔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방송의 영향력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디오스타의 등장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이는 듯한 상황이 있었고, 논란 일주일 만임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스타 출연자 명단에 조갑경이 변동 없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가족 이야기보다는 조갑경 씨의 과거 개인적인 활동 시절의 활약상이 조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사생활 논란이 계속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보니 과연 출연 분량이 많을 건가? 뭐 통편집은 안 돼도 부분 편집은 상당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아들의 외도 논란에도 조갑경을 안고 간다, 별도 편집이 없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최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아마 방송사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 이런 입장문 발표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인 조갑경 씨도 출연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디오스타가 기존에 상황 파악 중이다라는 일률적 답변 말고는 어떠한 입장과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라고만 말을 했었다라는 거죠. 물론 라디오스타는요, 출연진 논란이 있을 경우 통편집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신정화 씨와 로버트 할리가 대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아들 논란이 있음에도 굳이 조갑경 씨를 편집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는 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이 조갑경 씨 본인이 직접 얽힌 것이 아니라 가족의 논란이다 보니 제작진으로서도 고심이 깊었을 것이고, 사생활 논란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웃음을 줘야 하는 이 예능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청자들이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홍서범 조갑경 두 시부모뿐만이 아니라 딸들에 대한 비판까지도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어요. 가족 전체에게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이자 이런 신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홍서범 씨 아들의 전처가 굉장히 힘들게 출산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홍서범 씨 얘기만 했는데 앞선 영상에 어떤 분이 시어머니인 조갑경 씨에게도 카톡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사라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딸은 백수가 되어 어른이 됐음에도 함께 사는 모습이 또 예능 방송에 나와서 이것이 또 다시 두 사람에게 방송 수입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이 계속되는 걸 수년간 지켜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많은 대중분들이 보기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라디오스타 방송에서 편집 없이 등장한다라는 건 조갑경 씨 이야기만 나오는 편이 됐다 할지라도 아마 라디오스타 제작진에 대한 대중들의 분개함은 상당히 많이 쏟아질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제작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작진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방송을 촬영했고 이것을 방영을 하는 것일 뿐인데 당사자의 잘못도 있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출연자를 통편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두 사람의 이 큰 방송 활동에 타격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실제로 홍서범 씨 같은 경우도 방송 활동을 굉장히 꾸준히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24년도이긴 하지만 홍서범 씨가 과거에 불후의 명곡에 등장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등장해서 예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에도 섰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조갑경 씨는 라디오스타, 그리고 홍서범 씨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라디오스타가 정상 방영이 되기 때문에 홍서범 씨의 공연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긴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방송 활동을 꾸준히 했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아들의 문제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보고 싶지 않다, 보이콧 흐름까지 나왔었던 만큼 아무래도 방송 활동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다 보면 두 딸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며 이혼한 아들까지 신경 써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송 수입이 끊긴다면 재산적으로 굉장히 위태롭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럴 위험성이 존재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불후의 명곡에도 등장했었던 홍서범 씨이기도 한데 지금 아내인 조합경 씨가 저렇게 정상적으로 방송 활동을 해나간다면 홍서범 씨라고 굳이 방송 활동이 끊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예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 빌딩 없이 개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이에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때 채널A 예능방송에 등장을 했는데 홍서범 씨가 특히나 예능방송을 굉장히 다작을 하거든요. 한두 군데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방송 수입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 편 출연당 출연료가 뭐 1, 20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게 기수가 많아지면 한 달에 수입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조갑경 씨와 세트로 같이 등장을 한다면 그 수입은 2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당시 때 홍서범 씨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빚졌다라는 사연 속의 아내의 발언에 홍서범 씨는 아내인 조갑경 씨를 떠올리며 후배에게 속아서 결국 사기를 당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갑경에게 여러 건이 있었다. 귀가 얇다. 굉장히 알뜰해서 더 한심하다. 아껴서 모았는데 후배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투자하라고 했다더라. 조건이 너무 좋았는데 왜 하라고 하겠냐. 나는 하도 사기를 당했다.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갑경이 옆에서 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따로 연락도 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중에 나에게 말을 했고 그래서 알았다. 아직도 열받는다. 돈도 못 받고 있다. 후배는 아마 걸려들었다고 좋았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나도 한 서너 건 당했다. 그런데 조갑경은 큰돈 사기를 진짜 많이 당했다. 나는 액수가 크지 않은데 그쪽은 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2자릿수다. 창피한 일인데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빌딩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아무튼 개털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와서 보면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는 펜트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성인이 된 두 딸도 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두 사람이 파산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특히나 라디오스타가 한 방이 된 것 같아요. 라디오스타에 그냥 출연시켜버리겠다. 통편집 안 하겠다라고 말한 이 제작진의 입장 때문에 아마 조갑경 씨와 홍사범 씨의 방송 출연은 꾸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마 뭐 홍사범 씨가 조갑경 씨 경우는 자신의 과거 가수 활동의 이야기, 홍사범 씨는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까진 가능하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해가지고 부부 예능을 하기에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방송사에서 불러준다고 하면 방송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또 출연을 하겠다고 해서 나가서 두 사람의 이 부부끼리 티격태격 했었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또 그대로 방송이 된다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 역시 방송사와 함께 책임감을 조금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대중분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급기야 며느리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명예훼손 소장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마 명예훼손 걸겠죠? SNS에 혹시 명예훼손 소장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항소심에 필요한 준비 서면에 다 적어 놓았더라. 아마 걸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항소심, 그러니까 4월 달에 한 번 더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때 항소심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될 때 필요한 준비 서면으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주장할 내용들이 이미 다 적혀져 있더라. 아마 명예훼손도 걸 것 같다. 그 내용이 뭔지는 100% 모르겠지만 아마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이 며느리의 어떤 폭로들이 사실적시가 됐건 허위 사실이 됐건 아마 명예훼손을 걸 것 같다라는 입장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의견이 나뉩니다.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댓글에 보면 3천만 원 위자료에 80만 원 양육비인데 그것도 안 주려고 버틴 것이 어이가 없다. 한편으론 궁금한 것이 아들이 벌인 일인데 왜 부모가 비판받는 거냐? 과하다. 여태 방송에 딸들만 나오고 아들이 안 나온 걸 보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양육비를 왜 부모한테 달라고 난리냐? 속 시끄럽다. 바람은 아들이 피웠는데 양육비 안 준 걸 왜 부모한테 따지는 거냐? 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판도 양립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홍서범 씨라고 한다면, 사실 조갑경 씨라고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본인들에게 쏠려버렸잖아요. 본인들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을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한 네티즌이 한 것 같고 당사자인 전 며느리도 아마 걸지 않을까요? 라며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 시부모였던 홍서범, 조갑경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쳐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어찌되었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 며느리인 만큼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앞으로의 방송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제가 봐도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대중들의 반응은 팩트에 기반해서 보통 흘러가기 때문에 홍서범, 조갑경 시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의 화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도 충분히 존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100평 하우스, 억대 SUV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6년도 올해 2월 달에 올라온 칼럼이거든요.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 두 부부가 백수가 된 두 딸을 데리고 90평대의 펜트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그것이 방송을 통해 가감없이 송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만큼 돈이 많고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안 줬다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가수 홍서범의 삶은 화려한 조명 뒤엔 숨겨진 완성형 중년의 표본이다. 극찬을 합니다. 서울 중심부의 100평 펜트하우스와 SUV의 S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억대 벤츠 GLS를 통해 과시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의 압도적인 자산 가치와 남다른 라이프 스타일 철학을 심도 있게 분석해왔다. 찰나의 스타는 많아도 43년 현역은 드물다. 홍서범의 롱런 비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롱런이 굉장히 위태로워졌죠. 연예계에서 40년 넘게 이름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유행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법을 아는 영리한 아티스트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중들의 음악적 관심이 식을 때 예능인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수직적 수입 구조를 넘어선 포트폴리오형 활동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게 홍서범 씨가 타고 있는 벤츠 차량인데 이게 1억이 넘나 봐요. 홍서범 씨의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이유는 단순한 음원 수익과 출연료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일찍이 종합예술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활동을 넓혔는데 많은 행사, 방송 고정 출연, 저작권료 등 다각화된 파이프라인이 경기 불황과 트렌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의 성을 쌓아줬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모습조차 방송에 공개된 가족 예능 방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명해지니까 행사장에서도 찾을 거고요. 다른 방송에서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고초를 겪을 때 그는 자신의 본업인 방송과 음악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 100평대 펜트하우스가 그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주하는 100평대 공간은 주거지를 넘어선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 펜트하우스가 갖는 상징성은 성공의 마침표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도로 위에 퍼스트 클래스 벤츠 GLS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홍서범의 MR로 알려진 벤츠 차량이다. 우리가 S클래스 하면 워낙 유명하잖아요. SUV의 벤츠 S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 아닐 거입니다. 한 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위자료 3천만원, 바람핀 아들의 치부를 덮기에는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조차 아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애타게 그토록 요청을 했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돌아봐 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오게 되었을까? 아마 며느리가 책임을 묻더라도 아들에게만 책임을 물었겠죠. 이렇게 시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맹비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홍서범 씨의 과거 행각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홍서범 입담으로 불륜 아닌 활력소, 막말이 여전하다, 철진한 철없는 남편 컨셉이라는 이 칼럼이 이미 22년도에도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홍서범 씨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쌓은 부와 조갑경 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쌓아왔었던 방송 출연의 이 긴 시간이 사실 언론사에서 바라볼 때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홍서범 씨의 거친 대화법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아내 조갑경에게 선보인 막말은 문매를 맞고 있다. 방송상의 설정이라면 판단 오류였고 평소 행동이라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말이 끝나기에 무섭게 조갑경의 행동을 지적하며 아내의 서툰 스트레칭 자세에 뭐하는 거냐? 화를 냈고 조갑경이 말을 이어가자 입 다물어라!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였지만 소통이 없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이것뿐입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등장해서 또 출연료를 받아갔잖아요. 컨셉이라면 컨셉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컨셉이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데뷔 43년 홍서범 씨와의 이야기가 나오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 정말 꼴보기가 싫다. 라는 말을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부부 예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컨셉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본다면 두 사람의 이런 티키타카가 많은 대중들에게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심각한 고민을
끌어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이런 컨셉의 방송이 좋지 못합니다. 두 부부가 나와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도 야, 며느리는 저렇게 해놨으면서 또 그렇다고 두 사람이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야, 저러니까 며느리가 이런 양쪽의 비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쌓아왔었던 이런 문제점이 많은 지적받을 만한 자극적인 소재 또는 진짜인지도 모를 만한 두 사람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 이러니까 황혼 이혼이 나왔고 두 사람이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뭐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이 외도까지 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과연 대중들에게 좋게 비춰질 수 있을까? 가족 예능 방송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고 수억 원대의 벤츠 차량을 모으는 홍서범 씨와 조각경 씨의 이 앞날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게 아닐까.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며 준비 서면이 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양육비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전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항 자체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식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홍서범 조갑경 으리으리한 90평 펜트하우스를 공개했다. 신발만 300켤레다. 어마어마합니다. 야, 90평이고 그냥 90평 집이 아니라 무려 펜트하우스에 사는 모습을 이게 언제 공개가 된 거냐? 불과 작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방송 수입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다 큰 두 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들어왔음에도 함께 데리고 살면서 괜찮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홍서범 씨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좀 살펴보면 이 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갑경 씨와 두 딸 모습이 공개가 됐고 이게 심지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부모로서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 가족 예능 방송이잖아요. 컨셉에 딱 들어맞는 가족 예능 방송 아닙니까? 캥거루족의 일상 예능 방송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90평 남짓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리얼한 일상을 공개한다. 신발장에 쌓인 300켤레 신발을 보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다. 하지만 홍서범은 신발장에 있는 신발은 모두 조갑경의 것이다. 딸도 나서서 내가 보기에 저 신발들은 다 엄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골프와 당구 약속이 있다라는 홍서범 씨가 외출을 감행하며 조갑경 씨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다. 딸들은 아빠가 노는 걸 제일 좋아한다. 동네 아저씨들의 워너비다. 홍서범 씨가 몸담고 있는 취미생활 정체가 공개가 된다. MC였던 하하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한다. 자, 그러니 이런 예능 방송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라테스 샵을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픈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대출이 필요했고 심지어 이 아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여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 필라테스 샵이 공동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을 서로의 결혼 생활 비용으로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공동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 A씨의 개인적 채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아버지이자 홍석준 씨의 아빠인 홍서범 씨는 아니다, 우리 아들이 과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며느리는 분개함을 터뜨린 거죠. 개인 채무가 아닌데 뭔 소리냐. 결국 항소심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항소심은 금전 문제를 투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 카톡을 읽었다라는 표시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홍서범 씨의 말이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결혼 사진이 남겨져 있는 SNS의 전처는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홍서범 씨가 옆에서 묵은짐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며 깐족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조각경 씨가 어때? 갈아치워줘? 말만 해! 라며 상냥하게 이혼 협박을 했고 홍서범 씨가 고개를 가로지으며 웃음 짓는 모습이
그 당시 때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30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그 당시 때는 원래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부부였다. 그것이 어떤 이들의 부부 예능 방송의 어떤 특장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외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와 보니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위태로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이러한 말도 보입니다. 돌싱포맨에 등장해서 홍서범 씨의 과거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왔었는데 심지어 나는 예전에 조갑경에게 빌부터 볼까 생각도 했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빌부터 볼까 했다. 조갑경 씨가 그럼 돈을 왜 안 벌어? 그러자 벌 거야! 라고 소리를 친 거죠. 아시겠지만 이번 양육비 논란 문제의 쟁점이 뭡니까? 어찌됐건 아들이 잘못을 했고 자신의 손주에 관련된 양육비라면 지급을 시부모라도 해줘야 되는 건데 정작 홍서범 씨는 돈도 많이 벌지 않으면서 조갑경 씨에게는 빌붙으려 했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본인이 하는 많은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에서는 수천만 원까지 쓴 적이 있었다라는 걸 방송에서 당당히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조갑경 씨에게 빌붙어 보려고 했었다라는 이 선언은 좋게 비춰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합경 씨가 연상 남편과 살며 공주님처럼 살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남편이 날 귀여워하지 않냐라고 그럼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아마 두 사람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예능 방송과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라디오스타가 방송을 안 하자